안녕하세요. 과거로 가는 시간 DJ 성은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중간고사는 잘 치고 오셨을까요? 저는 밀린 강의 듣느라 진땀을 뺐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오늘은 201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매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당시 내가 몇 살이었는지 먼저 기억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14년에 여러분은 몇 살이셨나요? 2014년의 나를 생각하면서 라디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멀리 떠가는 넓은 하늘 위 임영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듣고 왔습니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해로 국민 모두 마음을 다했던 일이었기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 해난사고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던 세월호 참사는요.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많은 사망,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의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2학년이 325명 탑승해 특히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었죠. 그리고 아직 두 부자와 학생 2명, 교사 1명, 총 5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 즉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부터 좌연부터 침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침몰 중에서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 시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드늦은 대처 등 총체적 분실로 최악의 인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300여 명의 탑승객을 선내에 두고 먼저 선박을 빠져나간 선장 때문에 국민 모두 충격을 받았었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은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으나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김혜경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장 구조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6일로 사고 7주년, 희생자 7주기를 맞았습니다. 흐른 세월만큼 상처가 무뎌지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자식을 잃은 고통, 가족을 잃은 고통은 쉽게 무뎌지지 않겠죠. 매년 4월 16일이 되면 잊지 않고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을 가지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레이디스 코드의 I'm fine, thank you 들으며 잠시 쉬어갈게요. 저와 나이가 비슷한 동기라면 레이디스 코드라는 그룹을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5인조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현재 3인조 그룹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성구에서 공연을 마치고 서울특별시로 돌아가던 중 레이디스 코드 멤버 전원과 매니저, 스타일리스트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멤버 중 은비와 리세가 사망하게 되고 남은 3 멤버도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처음에 차량 뒷바퀴가 빠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으나 출동했던 119의 경위서에서는 앞차를 피하려다 전복된 것이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 결함 여부의 조사에 착수했지만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에서는 결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날씨는 폭우로 인해 인근인 전대리에서는 바닥에 고인 물이 발목까지 잠길 정도였으며 전대로를 통해 마성 IC까지 이동하는 도중에는 안개등, 상향등을 켜고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사고 원인은 매니저의 과속운전,
심한 폭우, 도로 주변의 소음 차단막,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익을 가져다 주는 승용차지만 운전자와 탑승자, 보행자가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방학 동안 2번의 교통사고를 겪었는데요. 한 번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입원을 오래 하게 됐었거든요. 가까운 거리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안전벨트 꼭 하셔서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다우미디어 센터와 오래 보도록 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몽땅 2014년에 나온 거 있죠? 어떤 걸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한참 고민하다 왔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첫 번째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는요. SBS에서 16부작으로 방영했고 시청률 12.9%를 달성하며 완결했습니다. 작은 외상에는 병적으로 집착하며 호들갑을 떨지만 마음의 병은 짊어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과 사랑을 되짚어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등장인물로는 조인성, 공효진, 이광수, 성동일, 도경수가 있습니다. 당시 보이그룹 엑소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에 이 드라마를 봤다는 동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방영 당시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보게 되면서 너무 많은 여운이 남았어요. 더 많이 사랑하면 약자가 되니 이번에는 강자가 되겠다는 수광에게 재열은 더 많이 사랑해서 약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 약자가 되는 거라 했죠. 여러분, 이 드라마는 정말 꼭 보셔야 합니다. 중간고사도 끝났으니 잠깐 봐도 좋겠네요. 저도 남자친구랑 한 번 더 봐야겠어요. 두 번째 드라마는요. 등장인물로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정유미, 에릭, 성준, 김슬기, 윤현민이 출연했습니다. 벌써 아시는 분이 몇 계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KBS2에서 16부작으로 방영했던 연애의 발견은요. 과거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여자 앞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옛 남자친구가 돌아오며 발생하는 새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저는 당시 드라마를 보면서 두 사람이 이해가 되면서도 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을까요? 특히 애인과 오래 연애를 하신 분이라면 이 드라마를 더욱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이 드라마도 앞서 알려드렸던 괜찮아 사랑이야만큼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강자는요, 좋아할 수 있는 만큼 좋아해보고 해볼 만큼 다 해본 사람이 강자예요 라는 명언이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현재 연애의 발견은 유튜브 쇼트를 검색하면 한 회차당 17분 내외로 편집되어 업로드되니 그렇게 시청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별에서 온 그대, 미생, 왔다 장보리 등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빴던 중간고사도 끝났으니 우리 잠깐 드라마 보며 한숨 돌려봐요. 벌써 마지막 코너인 과거로 보내는 편지까지 왔습니다.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가 생각이 나셨을까요? 그럼 2014년의 추억이 가득 담긴 사연도 함께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이 바빠 이제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14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중2병이라고 하나요? 중2병이 찾아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물론 도둑질이나 괴롭힘, 술, 담배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을 비롯해 교복을 짧게 수선하고 학교에 늦게 가기도 했죠. 그때 렌즈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착용하면서 시력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15살의 저한테 화장과 렌즈는 조금 더 늦게 시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사연자분이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네요. 저희 때는 엄청 저렴한 컬러 렌즈가 유행했었거든요. 또 그때는 잘 관리하는 법을 모르니 자주 눈병이 났어요. 저도 그랬던지라 사연 들으며 너무 공감했어요. 자, 그럼 함께 보내주신 편지도 읽어볼게요. 난 7년 뒤에 너야. 지금에서야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봐. 우선 지금 착용하고 있는 컬러 렌즈 그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는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후회하고 있거든. 수술도 시력이 너무 안 좋으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화장도 그만.
너무 저렴한 화장품은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야. 고등학생이 되어서 해도 충분하니 지금은 예쁜 나이대로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 사연자분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생 때 다들 사춘기 시기를 겪으면서 이것저것 친구들 따라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컬러 렌즈와 화장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춘기를 보내셨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사연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읽으면서 저도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15쯤에 렌즈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안경이나 렌즈가 없으면 사는데 불편한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청소년에게 컬러 렌즈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경점이 많았는데 요즘도 그럴까요? 아직 눈 시력이 좋은 동기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면서도 부러운 것 같습니다. 눈이랑 치아는 정말 소중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지만 우리 눈에 좋은 당근, 루테인 챙겨 먹으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해 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소유와 권정열의 어깨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곁에 없을 때 오늘은 2014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독 안타까운 일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시간이 흐른 만큼 잊고 지내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과거로 가는 시간이 추억 회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상 저희 과거로 가는 시간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우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혜진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과거로 가는 시간 DJ 김성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찾고 싶은